그날 밤 누가 거짓말을 멈추면 누군가의 심장이 멈출 거라는 경고가 진짜로 들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혼자 누워 있었는데요. 눈을 감아도 고성이가 흘린 말들의 틈이 머릿속에서 스파크처럼 튀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겨낼 거예요. 입안에서 중얼거린 그 말이 자신에게도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심이 세질수록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배 이지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한우진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비밀에 다가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박성재는 같은 시간 사무실에서 노트북 불빛에 얼굴 반쪽을 묻고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기업 지분 이동 내역과 낯선 재단의 이름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에게 맡겨둔 민재석 관련 보고는 점점 살이 붙어갔고 재단 기부금으로 위장된 자금이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흔적이 잡혔습니다. 성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3번 두드리고 말했어요. 이번엔 감정으로 끝내지 말자. 증거로 끝내자. 이지혁은 회의실 전등을 다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들이 마치 실패한 인수전의 잔상처럼 둘러서 있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냈던 건가?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는 감정이 자꾸 자라났습니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수화기 너머로 했던 말, 선배, 저는 선배를 포기 안 할 거예요. 그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지혁은 비혼주의였던 자신이 언제부터 결혼이라는 단어를 계산하듯 되뇌기 시작했는지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수첩을 펴고 행동 계획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민재석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 확인. 두 번째 재단 기부금 지출 보고서 원본 찾기. 세 번째 우진의 수술 스케줄 재확인 및 대체 공여 검토. 세 번째 항목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우진은 어린 시절 친구였고 지금은 마음속으로도 놓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진을 살리는 일이 이상하게도 고성희의 계획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움직이면 저 여자는 박진석의 후계자 그림을 완성시키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왈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권력의 계산은 다른 서랍에 넣자고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박성재는 점심 무렵 탐정으로부터 2개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통화 녹음, 하나는 내부 회계 담당자의 증언 초안이었는데요. 파일을 듣다가 성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 속 사람들은 이름을 감추기 위해 호칭만 썼지만 콘텍스트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밀어붙인 투자 차단 작전, 언론 플레이,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사를 약점으로 삼은 협박까지. 성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를 지킨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네. 그날 저녁 3사람은 성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말없이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선배, 이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면 우진이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수술 일정이 노출되면 이상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해. 첫째, 우진의 안전. 둘째, 자금 흐름 봉쇄. 셋째, 법적 조치. 지역은 그 말에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시작할 기회. 회사도 우리도. 다음 순서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성재는 재단 회계 보고서 원본 확보를 위해 회계 담당자와 접촉했고 지은호는 민재석과 연계된 차명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은행의 법무팀과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역은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그동안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기 시작했는데요. 인수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말 대신 같이 손실을 복구할 구체적인 루트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몇몇 투자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손을 잡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뢰는 숫자보다 이야기에 의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며칠 후 일이 꼬였습니다. 재단 보고서 원본을 넘기기로 했던 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택시는 서류 가방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고요.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네. 그날 밤 성재는 탐정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 동선을 찾자. 그리고 이지혁은 투자자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내부 데이터 룸을 다시 열어 자산 가치 평가의 전제를 손봤습니다.
숫자가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어. 그 사이 한우진은 병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제안했는데요. 우진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술 전에 확인할 일이 하나 있어요. 가족 관련해서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우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일정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우진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가 괜찮아져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남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 나 그 상처의 이름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 그 문장을 읽은 지은호는 휴대폰을 가만히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다음날 아침 성재에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라졌던 회계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 더 숨으면 평생 숨을 것 같아서요. 원본은 한 곳에, 사본은 두 군데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도착한 봉투 안에는 재단 명세, 컨설팅 계약서, 그리고 재단 후원 대표의 친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글은 빠른 진행, 두 번째는 장애물 제거. R. 이니셜 하나가 남긴 파문이 컸습니다. R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후보를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의 오랜 측근, 혹은 고성희의 그늘에서 일하는 비서. 성재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던진 의심은 증거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우진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표정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은호가 그 표정을 지을 때는 무서운 결정을 준비하고 있더라. 우진의 반쯤 농담 같은 말에 지은호는 잠깐 웃다 말했습니다. 나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누가 정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들어가려고. 우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호가 거기까지 갔구나.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서로가 알면서도 두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각자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상황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민재석이 자진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었는데요. 성재는 제안을 받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처를 거래할 생각 없어요. 다만 진실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민재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재단건은 오래전부터 준비됐습니다. 저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자금 세탁 루트를 만들었고요. 단 누군가의 가족사를 압박카드로 쓰는 건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가 내민 몇 개의 파일에는 차명 계좌의 도장과 서명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중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명 본인 아니죠? 민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을 한 공간에 다시 모으지 않고 소수의 장기 투자자만 조용히 만나 회복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군중심리 대신 소수의 납득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치 평가 모델에서 보수적 가정을 더했고 불확실성 구간을 길게 제시했습니다. 대담해 보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정직함이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책임지는 구조를 먼저 보여주자. 그렇게 그는 힘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또 하나의 보고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보육원 자료, 보호자 서명, 날짜가 어색하게 수정된 기록. 종이를 쥔 손이 식어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날짜를 바꾼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걸 증거로 바로 쓰고 싶지 않아. 우진이 수술 전에 폭발하면 안 돼. 성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순서를 잊지 말자. 그렇게 버티던 어느 저녁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를 선제 방어하려 한 건데요. 가족과 회사 둘 다 지키려 애써온 엄마라는 프레임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반대 증언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고성희의 옛 비서, 계열사 재무팀 직원, 심지어 사회공헌팀 인턴의 익명 인터뷰까지. 이야기들이 맞물리자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수술만 성공하면 모든 건 돌아올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남아 있었는데요. 건강해진 아들이 박진석의 뒤를 잇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한우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수술 날짜와 의료진 동선은 외부로 일절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알아낸 진실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얘기할게. 그 말은 약속 같았는데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민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성재와 지혁은 각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성재는 재단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었고 지혁은 복구 계획의 첫 실행 단계를 공표했는데요. 일단 이익을 내기보다 신뢰의 순환을 복구한다는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외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과거 인수전에 냉소적이던 중견 투자자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아니라 우리의 숫자에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지역은 긴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은호는 병원 옥상에서 우진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두 사람은 코트를 여미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더 시려웠기 때문이었죠.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얘기 하나만 하자. 비 오는 날, 내가 내 우산에 들어오던 날.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너랑 더 걸었는데요. 두 사람은 잠깐 말이 없어졌다가 동시에 허공을 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알고도 말하지 못한 단어들이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는 씨앗처럼 조용했고 어떤 단어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성재는 병원 밖 카페에서 연락을 기다렸고 지혁은 사무실에서 투자자 보고서를 한 줄씩 고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성공. 단어 하나가 사람들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약속대로 순서의 두 번째를 하자. 그날 저녁 고성희는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거울 앞에서는 립스틱을 3번이나 고쳐 발랐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지만 문득 거울 속의 눈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알에게 연락을. 며칠이 흘렀고 우진은 회복실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호가 곁에 있었는데요. 우진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살아났네. 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길지 않았던 건 다음 숙제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야 할 차례야. 나도 말할게. 각자 자기 몫으로.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에는 몇 년치의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성재는 검찰과 만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녹음, 재단 보고서, 차명 계좌, 그리고 사라졌던 회계 담당자의 증언. 퍼즐이 맞아들어가자 조사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문서 속 이니셜 R, 누굽니까?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 없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는데요. 사진 속 사람은 옆모습뿐이었지만 손에 쥔 열쇠고리가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박진석이 가까운 이들에게만 선물로 주던 한정판이었거든요. 이 지역은 복구 계획의 첫 결실을 얻었습니다. 가동이 멈췄던 라인이 다시 돌아갔고 첫 주의 생산량은 예상 대비 83%까지 올라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난 이유는 누군가를 이기려고가 아니라 서로를 버리지 않으려고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는 금방 퍼졌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지은호는 보육원 기록과 새로 확보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당장 폭발시키지 말자. 우진이 회복기를 지난 다음에 우리는 공론화 말고 공식 절차로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내 이름을 확인할 거예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무서울 텐데.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끝을 보려면 무서운 채로 가야 하더라고요.
지혁은 둘을 바라보다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은호, 내가 옆에 있을게. 이번엔 말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누군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수신자는 단 한마디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들어와. 문장 하나가 새 사건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의 해외 계좌 중 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출금 시도가 포착됐고 그 시도는 누군가의 신속한 대비로 막혔습니다. 그 기록에는 짧은 메모가 찍혀 있었어요. 아래 열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한우진은 회복실 창가에서 바깥을 봤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오, 내가 건강해지는 건 기쁜데 누군가의 뜻대로 건강해지는 건 싫다.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정할 거예요. 앞으로의 순서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살았으니 살아내자. 두 번째, 이름을 찾자.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가두었는지 보여주자. 그리고 화면 밖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약서, 손때가 묻은 봉인, 그리고 보호자라는 칸에 적힌 낯익은 글씨. 이 문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그 손이 친구일지, 적일지, 혹은 가족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장에서는 한 사람이 꺼낸 계약서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지, 이니셜 R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그리고 지은호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시작되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혼자서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